올해 공모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드디어 내일부터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작년 SK 바이오팜이 보여준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제 슬슬 대어들의 IPO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관 투자자들한테 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전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발표됐는데요. 네. 수요 예측 경쟁률은 1275대 1로 집계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800대 1 이상 나오면 흥행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경쟁률이 1275대 1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는 기관 수가 약 한 1,400개 정도 되는데 거의 모든 기관이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싱가포르 투자청과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 해외 투자 기관들도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는 일종의 약속인 의무 확약을 건 기관도 857곳에 이르렀습니다. 네,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기업 가치는 이번에 5조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청약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시선이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 상황으로 또 모아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최대 688만 5천 주입니다. 네. 개인들 사이에선 벌써 관심이 뜨거운데요. 현재 이를 반영하듯이 장외시장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이 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 업계 또 이렇게 관심이 뜨겁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흥행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흥행을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네.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 결과치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가 개인 투자자의 청약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지난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은 기업은 총 33곳이었는데 네. 이 중 32개 기업이 개인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800대 1을 넘었습니다. 경쟁률이 2000대 1, 3000대 1을 넘은 곳도 몇 군데 있었고요. 네. 이처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오면은 그만큼 개인들의 그런 청약 경쟁률도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관심이 뜨거운 사안입니다. 자, 이번에 공모가도 결정이 됐는데 시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공모가가 6만 5천 원 희망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공모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기관은 이번에 결정된 공모가가 좀 싸다 그렇게 말한 것도 있었고요. 네. 이유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회사는 미래 성장성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현재 당장 이렇게 실적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또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이미 2019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장외 시장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이 15조 원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은 현재 결정된 공모가가 6만 5천 원 이게 좀 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15조 원까지 올랐었다면 정말 5조 원은 또 비싼 축에 포함이 되지도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항상 관심이 큰 게 백신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노바백스와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허가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는데요. 증권가에선 이와 관련한 매출이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회사에선 코로나19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은 이렇게 뒤늦게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음에도 성공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빌 게이츠 재단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는 점은 향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을 때 글로벌 수출에도 도움이 될 거란 평가입니다. 현재 내년 상반기 출시가 목표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또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말고 폐렴구균 백신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폐렴구균의 경우에는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으로 관련 시장 규모가 7조 원대로 평가받습니다. 한 번 이 주사할 때 드는 비용이 $300에 달해서 상업화 시 큰 수익이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또 백신 얘기가 나와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관련주들 특히나 뭐 SK케미칼 주가가 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네.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땐 상장 전에 이런 악재가 나오는 점 오히려 다행이라는 좀 평가가 나옵니다. 네. 또 백신 접종 초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안정화될 것이란 설명인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유동성 또한 풍부해서 이렇게 좀 급락 이렇게는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청약 소식을 좀 이어가 볼 텐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또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균등 배정 방식을 이용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어도 균등 배정 방식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주식을 나눠 갖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일반 공모 물량 중 절반이 균등 배정으로 배정이 됩니다. 네. 이번에 청약을 또 할 수 있는 증권사는 모두 6군데인데요. 대표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해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또 SK증권 등을 통해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증권사를 모두 이렇게 청약을 참가를 하게 되면은 공모주를 또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윳돈이 균등 청약을 하고도 여윳돈이 있다면 나머지는 비례 배정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청약 마지막 날 각 증권사의 비례 배정 경쟁률을 보고 가장 낮은 곳에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또 본인이 청약하려는 증권사의 우대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거기에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